안녕하세요. 뉴스반장입니다.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.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.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.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.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,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021년 3월 4일 마침내 윤석열 검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. 지난 2019년 7월 25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지 588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는데요. 마지막 그의 사퇴의 변이 정말 변이었습니다. 그의 말을 번역기로 돌려보면 이렇게 들렸는데요. 이 나라를 지탱해온 검찰 정신과 무소불위의 권력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. 이 피해는 오로지 검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검찰의 권력과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.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. 검찰을 해도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.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저의 입신양명과 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, 저에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법정에서 곧 볼 수 있을 겁니다.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만 감사드립니다.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을 탓할 일은 없고,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금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,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, 임명권자에 대해서는 충실한지, 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지,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 개인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. 윤 총장은 검찰청장으로서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중도에 하차 선언을 했습니다.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청장으로 취임했는데요.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며 정부 여당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징계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가 이어졌고, 최근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어졌습니다. 수사청 설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윤 총장은 측근들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맞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. 언론 인터뷰에서도 직을 걸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어서 맞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이번 사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출사표라는 의견과 더 이상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검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탓도 있는데요. 우리는 이런 걸 톡 낀다고 얘기하죠. 일명 먹튀. 자기 살겠다고 튄 겁니다. 뭘 하든 잘 될 턱이 없습니다. 그를 조만간 다시 볼 수 있는 곳은 공수처가 될 텐데요. 마지막 모습이 너무 옹색하고 초라해 보입니다. 지난 2년여 가까운 그의 악행에 정점을 찍었던 검찰청장 윤석열의 청문회 내용을 들으면서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겠습니다. 2018년 재작년 11월 20일 날 삼바 사건 고발이 됐습니다.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
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?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건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지도하게 수사를 했습니다. 제 질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,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? 제가 이분들 만나냐고 여쭙는 부적절하게 겁니다. 처신한 적 없습니다. 그리고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. 그리고 이 사건께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, 공정심,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.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?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?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?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. 본인 사건 아니죠?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누구 사건입니까? 한동훈 사건입니다.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,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?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,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.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.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.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? 윤석열이 사퇴를 선언한 같은 날 나경원의 정치 인생도 마지막을 맞게 됐는데요. 그토록 재기를 꿈꾸며 노려봤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본선도 못 오르고 경선에서 참패하고 만 건데요. 앞으로 안 볼 생각을 하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. 4.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4.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4번 박형준 후보, 4.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나경원 전 국힘당 의원이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. 서울시장만 두 번째 낙마했고 선거에서는 2연패를 당했는데요. 국힘당은 4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 개표 결과 오세훈 예비 후보가 41.64%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나경원 예비 후보는 36.31%로 오 후보에게 밀렸는데요. 나 후보 입장에서는 충격패에 가까운 거죠. 각종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나 후보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. 오 후보가 초반의 열세를 막판에 뒤집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실제로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, 경남메일이 지난달 28일 P&R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후보는 26.9%, 오 후보는 26.2%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. 지난달 21일 발표된 조사에서 1.8%포인트 차이를 보였던 것과 격차가 좁혀졌습니다. 나 후보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서울시장 낙마인데요.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던 바 있습니다. 10년 전에는 본선에서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경선에서 진 것이라 충격이 더 커 보입니다. 선거에서도 2패를 기록하게 됐는데요.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 후보는 서울 동작을 수성해서 실패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에게 패배한 거죠.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함에 따라 연패에 빠진 정치인이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까지 생겼는데요. 특히 나 후보 입장에서는 일각에서 국민 밉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저는 나경원이 이대로 영원히 정계를 은퇴했으면 하는데요. 하지만 그가 그럴 일이 없겠죠. 권력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이 그 권력을 쉽게 놓을 수 없을 겁니다. 아마도 2022년 대선 국면에 국힘당의 역할을 맡아 다시 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윤석열도 물러났고 권력에서 멀어졌으니 나경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의 진실이 이제는 드러날 수 있겠죠. 이젠 좀 그만 좀 봐줍시다. 대한민국 검찰도 민망하지 않습니까?